예, 그 경제적 가치, 토종벌을 했을 때 도대체 얼마만한 수익이 생길 것인가, 생기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하는 거는, 분양은 포인트로 안 잡았어요. 오직 봉산물이나 이런 걸로만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정부에서 보는 꿀벌의 경제적 위치, 외국의 사례에서는 3대 가축으로 인정이 되어 있어. 소, 돼지, 벌, 그 다음에 닭, 뭐 이런 쪽으로 쭉 해가지고 굉장히 비중을 높게 보고 있는 거죠. 꿀벌이 하는 저기를 굉장히 비중을 높게 보고 있고, 지원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례는 한 7, 8위 정도로 취급되고 있어요. 소, 돼지, 닭, 염소, 거기에 개도 들어가고, 하고서, 그러고 나서 양잠이 있어요, 양잠. 농진청에 가면은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면, 양잠과를 찾아가야 돼. 양잠과. 거기를 가가지고, 벌 담당을 찾아가야 돼. 그 한 팀일 뿐이야. 과도 아니고 팀이에요. 아주 문제가 커. 예. 그러니까, 비중은 낮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실정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경제적 위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예, 외국 사례하고는 아주 크게 틀리는 거죠. 꿀벌의 매개 작업에서는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죠. 꿀벌이 사라진다면 식물도 멸종하고 4년 안에 인류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저기를 했어요.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사라진다고 아인슈타인이 예언했다고 한다. 지구상 곡물의 약 70%, 꿀벌의 매개 작업, 거기 수정, 이 도움을 받는다 이거죠. 밑에 그림에 보면은 딸기나 이런 건 배, 이런 거 일반 저기에서도 차파나 이런 일반 수목도 예, 꿀벌이 담당하고 있다 이거죠.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한데 한번 알아보자고요. 꿀벌의 경제적 가치는 식량의 3분의 1 화분 매개 작용을 해요. 예. 꿀벌 한 통이 하는 역할은 4,000 입방미터만 300평 1헥타죠. 그죠? 여기에 화분 매개 작업을 한다고 보면은 벌꿀의 생산성은 평균 한 14kg. 예? 하고서 한 5만 마리 꿀벌이 저기를 하는데 헥타당 이 정도 이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가치로 따졌을 때는 어떨 것인가? 예. 꿀벌의 경제적 가치는 예, 정부에서 보는 이제 저기죠.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에서 70% 이상이 100대 농산물 중에서 70% 이상의 꿀벌이 일한 수분 작용을 한다 이거죠. 인간이 재배하는 1,500여 종 작물 중에서 약 30%가 꿀벌의 수분에 의존하고 있다. 전 세계 꿀벌의 경제적 가치는 환산하면 380조 원. 380조 원. 예. 이건 뭔 얘기냐면은 여기서 경제적 가치라는 건 뭐냐면 노동력을 대입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 이 화분 매개 이 작업을 한다면은 그 정도로 들어간다 이거죠. 인력으로 이걸 해결한다면은. 근데 이게 그래도 문제가 큰 거죠. 예. 굉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서양종, 디형박꿀, 디형벌하고 토종벌 저기를 해봤는데 단위당 그러니까 330
아니, 저기 990이죠. 990 입방메다 저기에서 봤을 때 300평이죠. 그러면 그죠? 3309에 300평. 그걸 헥타 1헥타 정도 저기 되는 건데, 이게 했을 때 서양종굴하고 디형박굴 벌하고 자연, 그리고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자연 수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 자연 수분은 그거를 지칭하는 거죠. 바람이 안 불면 수분이 안 되는 거고, 바람이 불었을 때 이제 저기가 되는 건데, 이게 봤을 때 과중이라는 건 한 개의 무게를 지칭하는 거예요. 145.1g. 서양꿀 저기 꿀벌이 했을 때, 그리고 디형벌이 했을 때에는 143.9. 조금 저기가 과일 크기가 좀 작죠, 그죠? 근데 토종벌이 했을 때는 146.1 플러스 마이너스 17 이게 있는데, 그냥 146.6 저기 한다고 그래도 서양종벌보다 약 1g 저기 정도 더 크다는 얘기죠.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자연에 그냥 저기 벌이가 하지 않고 그냥 바람에 의하거나 뭐 기타 뭐 나비나 이런 거 저기로 한다면은 137.7g 한 10g 정도 작네요, 그죠? 예. 그리고 과실수, 요건 이제 같은 과실 230개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과실 무게 주당 몇 킬로를 수확할 수 있냐, 이게 거의 비슷해요. 근데 토종벌로 했을 땐 33.6kg, 조금 저기인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보면은 서양종벌보다 한 6,000원 정도 수익이 더 나오네요, 그죠? 예. 그리고 조수익으로 봤을 때에도 뭐 한 그 정도, 한 1,000 몇백 원 정도 차이가 나네. 한 1,000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투입 봉군 비용으로 환산을 하면은 벌을 얼마큼 저기 투입을 하느냐 하는 저기를 보면은 토종벌이 가장 작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활동량이 더 높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더 짤짤거리고 잘 다닌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순수익으로 따지면은 이것도 조금 높아요. 한 3,000원 정도. 예. 한 3,000원 정도 더 높게 나오네요. 가까이 3,000원 가까이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저기니까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그죠? 예, 매개 작업 발생 비용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어도 훨씬 더 유리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밑에 그냥 재미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벌집은 왜 육각형인가? 육각형이래야 이게 여백이 남지를 않아요. 그게 이 사각 같은 경우 하고 또 틀리게 그런 여백의 공간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공간 활용 때문에. 설탕보다 좋은 이유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꿀벌의 역할, 경제적 가치는 전 세계 373조 원 연간 추정치예요. 세계 식물의 90%를 차지하는 71%를 꿀벌이 수분해주고 있고 2kg 반경 하루에 4, 50회, 그리고 1회에 20에서 50mg. 그래서 일생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도는 4만 킬로를 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벌이 하는 역할에서 생물 다양성 유지, 다음 세대를 위한 종 보전. 꿀 1g을 모으기 위해서는 8,000송의 꽃을 방문해야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예, 아주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벌입니다. 요건 서양종벌, 동양종벌 합친 저기를 여기에서는 집계를 낸 거예요. 평균치를 낸 겁니다. 그러면은 연간 수익성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월동 한 통을 가지고 월동을 놨을 때
2월에 한 통 5매상, 수양정벌도 5매상, 같은 조건을 가지고 연간 수익을 따져보면은, 자, 먼저 수양정벌을 한번 논해볼게요. 수양정벌은, 그 한 통을 가지고 하면은 4월 20일경이면 이제 화분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상을 올려요. 그래서 5월 중순서부터 채미를 해요. 뭐 화분도 저기 하고 6월 하순경까지 이 꿀을 따고서 분봉 작업을 개시해요. 6월 달에. 예, 6월 달에 이제 하는데, 그동안 이제 꿀을 한 3-4번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 채미를 하는데, 그건 이제 감로꿀까지 떴을 때를 지칭하는 거고, 종류만 4개 하는 거예요. 뭐, 저기 아카시아 나올 땐 뭐 2번도 뜨고 3번도 뜨고 그러던데, 전 2번 정도 떠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종류를 그 정도 한 3-4번 정도 꿀을 채미를 한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고 난 후에 이걸 저기 해갖고 6월 하순경에 분봉 작업을 하면은 보통 4통에서 5통, 많아야 5통인데 제가 그래도 6통까지는 한번 해봤어요. 예. 이렇게 분봉 작업으로 통수를 늘릴 수 있어요. 근데 꿀은 올해 한 통밖에 못 뜬 거죠. 근데 토종벌을 한번 볼까요? 토종벌은 4월 20일경에 신매상이 돼요. 그러면 20일경 저기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분봉 작업을 해요. 한 9개 정도 만드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6월 말경서부터 그거를 꿀을 뜨기 시작해요. 양봉은 꿀 뜬 게 끝났는데 토종벌은 그때부터 꿀을 뜨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당년 10월 초까지는 꿀을 다 떠요. 9통이 다. 그랬을 때 꿀 채밀량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서도 꿀값이 또 높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훨씬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제성은 토종벌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높은 거죠. 예. 요거는 제가 양봉하고 토종벌을 다 사육하니까 제가 비교를 해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벌이 손익분기점이 가장 빨라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 기간 수익과 비용이 꼭 같아져서 이익이 창출하는 그런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 그림 좌측에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빨간 선은 이제 손실 고정 저기 투자 지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파란 선은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수익선이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순서가 이제 만나는 교차점이 있어요. 이게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래요. 예. 손익분기점이 저기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익이 앞서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이익이 고정비용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 분기점이 당해 연도에 이익 창출이 가능해요. 올 봄에 4월 달에 5월 달에 벌을 구입했다. 그러면은 저기 하면은 올해 안에 손익 저기가 수입이 투자를 훨씬 상회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저기 뭐 우측 저기는 이제 계산 방법을 해놓은 거고 이걸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손익분기점이 가장 빠르다 이거죠. 당해년도에 벌을 키워보면은 당해년도에 이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또 하나 벌을 저기 하면은 농촌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농촌 일자리 지원 저기도 가능하고 뭐 기농기촌 활성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일자리 뭐 이런 저기를 많이 할 수 도시재생 사업을 많이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요. 농업에서 300평 정도 그러면 1헥타 정도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봐야 그 해에 많아봐야 뭐 200~300만 원
많이 그 저기 해봐야 그러는데 300 그 평이면은 보통은 한 100통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수익이 높죠. 예, 훨씬 더 수익이 높죠. 보통 100통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내 꿀 생산 공장을 100개를 가지고 있는 건데 꿀 생산 그 공장을 100개면은 그냥 가볍게 그냥 그 한 통이 다섯 대 정도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100개면 얼마에 다섯 드럼이죠, 그죠? 예, 굉장한 거죠. 그걸 그 돈으로 환산해서 그 저기 한다면 무시 못할 그런 적이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농촌 일자리 창출에 큰 그 저기가 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저기고 수익성도 훨씬 높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이건 서양종보를 이제 그 비교를 해본 건데 봉산물이라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 꿀벌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그 저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기대 그 저기가 있는데 토종벌도 사실은 노얄젤리, 이거 프로폴리스, 이거 화분 이런 걸 가능해요. 제가 해본 바로는 뭐 얼마든지 가능한데 조금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요 아직은. 예. 그래서 프로폴리스도 좋고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남대 의대 같은 경우에서 이걸 가지고 노인 질환이나 여기에 그 많이 그 연구를 하고 좋다는 건 여기에서 이미 그 밝혀졌어요. 여기 전남대 의대에서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그 저기 하는 그런 연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료에 보면은 인터넷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토종꿀벌은 농촌 복합 산업에 아주 그 좋은 기여를 하고 있고 기대가 커요. 농가 소득 안정이 되고 농가 시설 확대도 되고 고부가 가치 농산물 뭐 이런 그 저기 이것도 저 벌도 그 꿀도 저기 농산물이니까 그죠? 예. 자연 환경 보호도 되고 브랜드 개발 뭐 이런 거 참 다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그 이 경관지 개발 관광 수입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벌을 저기 하기 위해서 밀원수 단지를 이 조성할 수 있거든요. 이 그 놀리는 땅, 휴경지나 이런 데다는 그 경관 그 꽃이 많이 아주 예쁘게 피는 그런 저기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경관 그 저기로다가 그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 저기 있고 저기 품질이 그 안정된 꿀 그리고 지역 환경 자원 뭐 이런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토종벌을 키우면 이런 거 저기가 다 가능한 그러한 그 저기예요. 굉장한 거죠, 그죠? 토종벌 하나 키우는데 이런 거 저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이거를 발전을 시켜야 돼요. 틀을 좀 깨고서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치를 높여야 돼요. 우리 토종벌에 대한 가치를 자꾸 우리가 높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고정관념 틀에 갇혀가지고 그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우리가 높여야지 누가 높여주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개발하고 이래야지 정부에서도 그 잘하고 있구나 저기 해볼 그런 저기가 충분히 되는구나 그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정부에 자꾸 도와달라고만 하면은 정부에서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정부에도 신이 나서 도와줘요. 왜?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국민 세금 혈세잖아요. 그걸 아무데나 쓸 수는 없잖아. 그만한 값어치가 창출되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자꾸 도와주세요. 이거는 할 수도 없는 적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도 이게 이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부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는 해놨는데 이제부터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도와주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야 이거 좀 이렇게 좀 도와줘. 저거 좀 저렇게 도와줘. 움직이질 않는데 그걸 누가 도와줍니까? 국민 혈세를 해봐야 도와줘봐야
그냥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그걸 누가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그걸 해야죠. 우리가 스스로가 자꾸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럼 정부에서도 봤을 때도 아 잘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적극 도와줘야지. 예? 아니 이 공무원들도 자기가 어떤 이 저기를 지원을 해주던가 이게 성과가 있어야지 자기 이 근무 평점이 올라가는데 아무 효과가 없으면은 제가 하는 이런 모든 게 다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이러면은 그 사람 나중에 결국 쫓겨나는 거예요. 한직으로 그냥 배치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꾸 먼저 움직여줘야죠. 그러고 나서 야 우리가 여기까지는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정부에서 요것만 좀 도와주면 여기까지 갈 수 있겠다. 근데 좀 도와줘. 그러면 정부에서 봤을 때 그거 가능한 얘기구나 그게. 저 사람도 참 열심히 했는데 우리 도와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적이 없이 성과도 없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즉, 뭔 얘기냐면, 수동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정부에서도 지원책도 많이 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또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제가 한숨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스스로 좀 움직이고 연구 개발도 하고 그럼 정부에서 신나서 도와주죠. 야 우리 토종벌이 서양 정부보다 한결 낫구나. 수익도 더 많고 농가 소득도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러면 개지 저기 서양 정부 자꾸 저기냐 피해도 많고 그러는데 토종벌로다 우리 정책 바꾸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힘내서 이런 거 좀 한번 연구하고 함께 한번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봉산물이 의약품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사실은 이런 이 저기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한방에서는 오래전부터 벌독으로 골절이나 염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어요. 허리를 삐끗했다. 한약방에 가면 봉침 맞으라고 그러죠. 예. 좋거든요. 왜냐하면 허리 삐끗하면 염증도 생기고 골절 이런 저게 빨리 나니까 벌침을 놔줘요. 그리고 벌독으로는 이 방광암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도 되었고 당뇨 치료, 류마티스 관절 치료, 병충해 방제제, 병충해 저게도 써요. 항노화, 늙지 않는 항노화라는 건 뭐예요? 피부가 늙지 않는 그런 의약품 개발의 상품화도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주 항암 치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게 피부 개선이나 이런 저기가 있는데 벌독을 쓰면 아주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주 이 현대 의학으로도 아주 골치 아픈 이런 질병들을 당뇨나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이런 거는 항노화 이런 이 저기는 현대 의학으로도 상당히 힘든 그런 저기거든요. 그죠? 예. 더구나 방광암 같은 이런 저기는 상당히 힘들고 골절이나 염증 이런 거에도 상당히 힘든데 토종벌 토종벌 벌독 이 저기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상품화가 돼 가지고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그죠? 근데 이 벌독을 양봉에서 채취를 많이 해요. 우리 토종벌도 채취가 가능한데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프로폴리스라든가 이런 게 노얄젤리 이런 것도 역시나 예. 저기 의약품에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아주 뜻밖이죠. 그죠? 신나는 이야기죠. 이런 거는. 예. 그리고 이 화장품에 미치는 영향도 커요. 지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봉산물이 많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뷰티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왁스는 이 밀랍을 얘기하는 거예요. 밀랍. 우리는 밀랍. 그런데 외국 외래 이 영어 쪽에서는 그걸 왁스라 그래요. 왁스가 뭐예요? 광을 내고 이러는 저기죠. 그죠? 예. 그런 저기 구두약 같은 이런 저기인데 이런 이 저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 얘기요. 꿀, 로얄 젤리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프로폴리스 이런 거, 이게 그 꿀보를 활용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는 친환경, 비침습적 그런 양봉 기술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저기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그런 제품들이 많죠.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 이런 거는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거, 저기 예민성 피부를 가진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죠? 트러블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여성분들이 그 트러블에 대한 아주 민감 피부나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또 화장을 많이 하는 분들 쪽에서 특히나 많은데, 이런 화장품에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그리고 미백 효과. 이거 그죠? 피부를 아주 보습, 야들야들하고 아주 좋은 이 촉촉하고 그런 피부, 그런 화장품들. 그리고, 밀랍 들어가 있는 비누라든가 초라든가 뭐 이런 이런 밀랍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 향을 하는 그런 향수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저기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걸 밀랍을 이렇게 초를 켜 놓으면은 안에 공기 정화도 되고 이 냄새도 아주 향도 좋고, 그리고 이제 팩이 있죠. 얼굴 팩. 이건 노얄 젤리가 들어가 있는 마사지 팩이에요. 이 여성분들, 뭐 남자들도 그런 적이라는데, 뭐 이렇게 가변 같은 거 얼굴에 이렇게 붙이고 이제 몇 시간 동안 있기도 하고 뭐 이런 팩. 그게 노얄 젤리가 들어가 있는 팩이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제품들이 참 많죠, 이게. 그죠? 뭐 이건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에도 꿀로다가 전신 마사지를 했다고 그러고, 우리 중국이나 여긴 양귀비 같은 경우에도 꿀로다가 마사지를 하고, 목욕을 하고 이랬다는 그런 기록에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런 거는. 예. 꿀이 그 정도 피부에 좋다, 그 얘기예요. 예.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그죠? 예, 양귀비가 예쁘죠, 그죠? 예. 미의 기준이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양귀비가 사실은 좀 뚱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뚱뚱했다,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틀리니까, 클레오파트라도 꿀을 저렇게 해가지고 했고, 지금은 이제 꿀 마사지를 많이 하죠. 피부 관리를 많이 하죠, 그죠? 꿀로다가. 근데 이제, 요즘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래요. 마사지. 그게 썼고, 또 이집트 같은 경우는 미라를 만드는데, 이게 꿀을 저기 하면 산패를 막아요.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데 사용되어 있고, 제우스 신 같은 경우에도 꿀만 먹고 자랐다 그래요. 꿀만 먹고 자랐다. 그래서 수명이 길고 늙음도 방지하고 무병장수해서 좋다. 뭐 이런 속설도 있고 그러고, 그리고 꿀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팩을 해도 좋지만은 거기에다가 다른 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뭐랄까요, 바나나를 가른 데다가 꿀을 넣고서 그걸로 팩을 해도 효과가 더 배가 된다 이거죠. 예. 여성분들 팩을 많이 하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꿀이 가진 그런 저기가 효능이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 거죠. 우리가 먹는데, 예, 먹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먹는 거에 대해서 이 요리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제가 한번 자료를 올릴 텐데, 우리가 먹고 하는데도 꿀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지금 앞에서 한 거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의약품, 여기에 우선 저기를 초점을 맞춰본 거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음식 요리하는데도 꿀이 아주 좋은 저기가 식재료가 되고 있어요. 그런 거니까, 꿀을 한번 많이 소비할수록 우리한테는 좋아요. 예, 우리 스스로가 꿀을 소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자꾸 꿀 많이 먹어 이러는데, 나부터 많이 먹어야죠. 예, 그래서 좋은 걸 보여드려야죠.
꿀 먹어. 저기 양봉, 벌 키우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건강해요. 얼굴 혈색부터가 틀려요. 저도 이렇게 나가면은, 후배들하고 뭐 한 4, 5년 후배들하고 나가면 내가 후배인 줄 알아요. 네. 그런 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꿀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많이 홍보하시고 수익도 많이 창출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